안녕하세요. 조신현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법경찰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형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피해자가 명백하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사건에도 불구하고 사건 자체가 혐의 없음, 불송치로 끝나거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채 종결되는 사례를 접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증거 불충분함을 이유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지만 어쨌든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의 이러한 처분 결과가 다소 아쉬운 경우가 적지 않은 듯합니다. 특히 부동산 사기나 계약 문제가 얽히는 등 민사적인 요소가 핵심이 되는 사건은 수사관이 민사법, 상법, 행정법 등 법률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사건이 처리가 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정성에 의문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 듯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처럼 과연 이 사건 담당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공정하게 처리해 줄 것인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경우도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은 사람이 사건을 처리하는 이상 이러한 고민은 숙명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공정성이 영원한 난제인 것입니다. 수사제도를 포함하여 사법제도는 결국 공정성과 정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사법제도가 공정하지 못하다면 그로 인한 손실은 피해자가 떠안게 될 것이고 사실은 피해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손실이 될 것입니다. 결국 수사제도와 사법제도가 정의롭지 못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수사제도 보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래 들어 정치권에서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이슈입니다. 제도 변화가 된 뒤의 모습을 예상해 보자면 경찰권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떻게 견제할지도 지금 시점에서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개혁 구조는 경찰 수사권이 비대화 또는 남용이 될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사기관의 다각화가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은행 거래를 하거나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여러 가지 금융기관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수사기관도 여러 곳으로 권한이 분산되어 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이러한 수사기관 중에서 어떤 수사기관에 자기의 사건을 맡길 것인지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수사기관 다각화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더욱더 필요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법원에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사인소추 제도도 그러한 측면에서 도입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칼럼에서 저는 사법제도 개혁 방안으로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를 해소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 폐지 역시도 공정한 사법 시스템 구축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 제도 보완을 위해서는 불송치 결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수사기관 사이의 독립과 견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 더 많은 견제 장치가 있다면 투명성과 정확성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주제를 돌려서 조선시대 지방자치 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지방에도 정말 많은 향촌 자치기구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에 대한 권력 감시나 견제가 지금보다 더 치밀한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의 시대로 따지자면 시장의 역할을 하는 수령이 있었고요. 수령을 보좌하는 향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공무원 조직과 비슷한 것이 바로 향리였습니다. 그리고 지방 양반들로 구성된 유향소라는 기관이 따로 있었고요. 이 유향소는 지방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유향소가 지나치게 지방 권력을 쥐락펴락하지 못하도록 중앙에서는 경제소라는 기관을 또 두어서 다시 한번 균형을 잡았습니다. 당시에는 수령이 지방의 행정과 수사를 모두 맡아서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 수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것이 특히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제 장치를 두었던 취지를 지금에도 다시 한번 깊이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경찰이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상당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수사, 종결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에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피해자가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1차적인 판단을 하는 사법경찰 제도의 보완과 균형, 견제기구를 반드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과거 역사 속의 제도, 특히 지역마다 견제기관을 설치하였다는 점은 지금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참고할 사항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부 견제 구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검찰이 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보완 수사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경찰의 1차적 판단이 공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경찰의 1차적 판단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경우에는 두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경찰의 경우 민사법, 상법, 지식재산법, 행정법 등 특별법, 기본법에 대해서는 어쩌면 전문성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찰 시험 과목에서 민법, 상법 등 기본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형사법만 가지고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다수 있겠지만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이러한 민사법, 상법적인 영역에 대한 지식도 필요한 경우가 다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해결 문제는 공정성입니다. 어떻게 공정성을 담보할지에 대해서는 누누이 강조하여도 지나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의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할 수도 있고 법률 전문가가 함께 판단하는 독립형 검토 기구를 마련할 필요성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해야 할 사항 세 번째로는 조직 내부 견제와 외부 감시가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연, 학연, 직연, 전관예우 등 이런 공정성을 해하는 요소가 개입할 여지를 줄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공정한 사법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수사제도 개선의 방향성은 공정과 정의라는 것이고 그것이 억울한 피해자를 줄이는 길이고 동시에 국가적 손실을 막는 길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현직에서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치열하게 고민하고 수사에 매진하는 수사관, 검사분들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언급한 내용은 어느 한 명 개개인의 초점을 두기보다는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지금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영 변호사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